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렇게 날짜를 콕 집기는 또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만 하더라도 탄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한 권한대행의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국무회의 발언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을 두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거나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은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성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한 권한대행의 말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특검법 모두 국회 논의를 거쳐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됐든 수용하든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은 탄핵으로 인한 혼란만은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우 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발의를 미뤘죠. 네. 우 의장이 그 사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 이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151석으로 충분하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로 총리 시절 직무 그리고 권한대행 직무까지도 넣어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든 총리로 탄핵하든 151석으로 통과시키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까요? 버티게 들어갈까요? 네, 버티거나 사퇴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겠죠.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 해도 사실 사표를 수리할 주체가 없다 보니 자진하야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포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류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만 일이 엄청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헌법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죠. 헌재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권한대행이 탄핵당해서 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해도 또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국정을 무력화하지 말고 차라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정치 문제가 사법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주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